예, 이번 시간은 이중 슬릿 간섭 실험 169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중 슬릿 간섭 실험을 이해할 수 있다. 이중 슬릿의 간섭 실험으로 빛의 파장을 구할 수 있답니다. 여기 그림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판이고요. 그 안쪽에 이제 까만 플라스틱입니다. 그리고 여기 선이 하나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여기 선이 두 개 이렇게 틈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요 틈 뒤쪽에서 레이저를 쏴줍니다. 레이저를 쏴주고 벽에 어떤 모양이 생기는지 이렇게 관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여기 있는 틈을 어떻게 만드냐면 면도칼 두 개를 커터칼 두 개를 겹쳐가지고 쭉 그어버립니다. 그래서 까만 플라스틱 판에 그 틈을 두 개 면도날 만한 면도날 틈을 만들고요. 면도날 틈이니까 두 개의 간격이라고 하면 한 2mm, 한 1mm 정도 간격을 만들고 뒤에서 레이저를 쏴주고 나서 이제 그 무늬를 관찰하는 겁니다. 보통 관찰을 하게 되면 교실 앞에서 뒤를 쏴가지고 이제 관찰하는 거고요. 그랬을 때 어떤 모양이 보이는지, 어떤 간섭이 생기는지 한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빛은 파동이죠. 파동이니까 횡파입니다. 횡파니까 아래로 갔다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위로 갔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래로 골이 있는 파종이 진행되어가지고 마루 골마루 골마루 해서 가는 것이 있고요. 출발점에서 똑같이 골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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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게 되면 요 부분 두 빛이 만난 부분은 정확하게 하면 위상이 같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마루일 때 마루이고요. 골일 때 골이 만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 항상 보강 간섭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밝은 무늬가 생기고요. 그 반대의 경우입니다. 골마루 골마루 골마루인데 같은 길이 같은 거리에 있는 출발한 빛이 요번엔 위에 쪽 빛은 골부터 시작했는데 마루 골마루 골마루 골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같은 길이 같은 거리를 도착한 빛이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의 경우는 마루일 때 골이 만나고요. 골일 때 마루가 만나니까 항상 상쇄 간섭이 일어납니다. 상쇄 간섭이 일어나니까 빛의 세기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어둡게 보입니다. 그래서 밝은 무늬가 보일 수도 있고요. 어두운 무늬가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간섭 현상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기냐라고 얘기하면 기본적인 원리는 빛은 파동이니까 이제 마루골 이렇게 지나갈 겁니다. 그렇게 진행되어져 나가던 빛이 좁은 틈을 만나게 됩니다. 틈을 만나게 되면 틈에서 여기에서 새로운 전파원이 돼서 다시 또 마루 쭉 퍼져 나가죠. 그 옆에서도 또 다른 전파원이 돼서 파동의 시발점이 돼서 퍼져 나갈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맞은편에서는 위쪽에서 출발한 파동이랑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 출발한 파동이랑 그 만나는 부분에 따라 어디 부분에서는 보강 간섭이 일어나서 밝은 곳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부분에서는 상쇄 간섭이 일어나서 어두운 부분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쇄 간섭 그리고 보강 간섭이 일어나서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 있을 때 이런 무늬와 요 스크린 사이의 거리 그리고 틈 사이 거리 요것과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는 게 바로 이번 단원인 이중 슬릿의 간섭 실험입니다. 봅시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요. 처음에 경로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인 실험 도구는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단일 슬릿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단일 슬릿이라는 걸 출발해 가지고 여기서 빛을 출발을 시킵니다. 빛을 출발을 시키면 단일 슬릿이니까 좁은 틈이니까 여기서 출발한 빛이 이렇게 파동이 돼서 이제 퍼져나가겠죠. 퍼져나가는데 그 뒤쪽에 이중 슬릿을 놔둡니다. 그래서 이중 슬릿을 놔두고 이걸 센터를 딱 맞추게 되면 여기 위쪽 슬릿에서 출발한 빛과 아래쪽 슬릿에서 출발한 빛이 같은 위상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단일 슬릿을 통과하지 않고 그냥 요즘에는 세기가 같은 빛, 그래서 레이저를 쏴주기도 한데 어쨌든 이렇게 틈을 놔두고요. 여기서 출발을 시킵니다. 그리고 건너편에 스크린을 놔둡니다. 그리고 요건 슬릿이고요. 그러면 요 점에서도 빛이 출발할 때고요. 색깔을 틀리게 합시다. 요 부분에서도 빛이 출발할 때고 요 부분에서도 빛이 출발할 겁니다. 그래서 임의의 점, 요 점에 도착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쭉 출발, 아이고 이거 틀렸네. 그리고 나서 요 부분에서도 쭉 출발해서 요 점에 딱 부딪힌다고 합시다. 그래서 가운데를 이렇게 접고 가운데 부분을 5점이라고 얘기하고요. 요 점을 5점에서 P점까지의 거리를 X라고 하고요. 요 위쪽에 있는 구멍을 점을 S1, 슬릿 1, 그 다음에 아래쪽을 슬릿 2라고 얘기합시다. 그러면 S1에서 출발한 빛이 쭉 가서 P까지 도착할 테고요. S2에서 출발한 빛이 P까지 도착할 겁니다. 그러면 요 중앙 뭐 여기랑 여기를 간격이 같을 테니까 여기서부터 쭉 가서 이렇게 쭉 하게 되면 실제로 이렇게 여기가 직각이라고 하면 S1에서 P까지 그리고 요 부분 요 점부터 이렇게까지 그거를 요 삼각형은 요 위쪽 거리랑 아래쪽 거리랑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죠. 오케이? 그러면 S1에서 P까지 그리고 S2에서 P까지의 간 거리의 차, 경로차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릴 겁니다. 여기가 바로 경로차입니다. 간 길의 차이. 그래서 S1에서 P까지 그리고 또 S2에서 P까지의 경로차 간 길의 차이를 얘기해 봅시다. 간 길의 차이를 얘기해 보면 이걸 왜 간 길의 차이를 얘기하냐라고 얘기하면 봅시다. S1에서 P까지 S2에서 P까지의 거리가 같다고 한다면 요 점에서 마루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출발해서 쭉 간다고 얘기해서 S1에서 출발한 게 만약에 마루로 도착했다고 합시다. 그럼 요 거리가 같으니까 여기 S2에서 요 아래쪽에서 출발한 것도 요렇게 해가지고 같은 거리를 갈 테니까 당연히 마루에서 출발했으니까 마루에서 도착했으니까 마루였으니까 같은 거리를 갔으니까 여기에서 출발한 빛이나 여기에서 출발한 빛의 차이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S2에서 요 점까지의 간 거리, 이 경로차가 얼마냐에 따라 밝은 무늬 그리고 또 어두운 무늬가 됩니다. 그 부분 좀 이따 하기로 하고요. 일단 간 길의 차이, 경로차는 원래로 따져보면 요 길이니까 요 사이 간격을 D라고 얘기하면 원래는 여기가 직각이니까 요렇게 해서 요 직각 삼각형의 요 길이를 재야 되는데 실제로 따져보면 여기서 출발한 빛이나 여기서 출발한 빛이나 거의 실제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보통 한 10m 정도 되고요. 10m? 한 10m에서 20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출발한 요 슬릿 사이의 간격이 보통 한 1mm, 2m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거리는 보통 한 1cm, 2cm 정도야. 그러다 보니 셈이 여기서 지금 이렇게 삼각형으로 그렸지만 실제로 따져보면 요 빛은 거의 평행광선에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걸 직각 삼각형으로 두나 요걸 요렇게 두나 그건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값은 실제로 따져보면 요 각이 될 테고 요 각과 같을 때고 요 각은 결국엔 요 각과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게 세타가 되고요. 요게 세타가 되다 보니까 결국엔 뭐냐면 경로차는 D 사인 세타가 됩니다. 요 세타가 여기 직각이니까 D 사인 세타면 요거 경로차가 되죠. 그래서 요 D 사인 세타가 되는데 요거 직각이랑 요거 직각이랑 거의 똑같으니까 그래서 D 사인 세타 값은 원래로 따지면 요 경로차인데
d 사인 세타는 요 삼각형에서 따져야 되겠지만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은 세타로 돼서 여기가 직각이니까 닮은 꼴이죠. 그래서 요 d 사인 세타 값은 거의 뭐와 같냐면 d 탄젠트 세타 값과 같습니다. 이거 d 사인 세타, 여기서 말하는 탄젠트 세타가 왜 사인 세타와 탄젠트 세타가 거의 같다고 얘기를 하냐면 요 삼각형으로 따져보면 사인 세타 값은 요거분의 요거예요. 탄젠트 세타 값은 요거분의 요거예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차이는 나지만 요거 거리가 10m 정도 되고 여기가 1cm 안쪽이야. 그러니까 거의 요 위쪽으로 요 가운데서부터 뭐 S2에서 P까지 거리나 요점에서 O까지의 거리나 거의 차이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D 탄젠트 세타 값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탄젠트 세타 값은 얼마야? 여기서부터 슬립부터 어디야? 스크린까지의 거리를 L이라고 얘기하면 그 값은 얼마다? L분의 X가 됩니다. 탄젠트 값이. 그러니까 요 값은 경로차는 얼마야? D 탄젠트 X가 되겠죠. DL분의 X가 되죠. 그러면 이 경로차가 결국에 DL분의 X라는 건데 경로차는 DL분의 X인데 요 경로차가 만약에 없다고 하자. 그래서 요게 정확하게 센터에서 딱 만나게 되면 요 값이 제로가 돼버리면 마루일 때 마루가 출발할 때고 같은 거리였으니까 마루랑 마루가 만나니까 항상 밝은 문이게 되겠죠. and 여기서 출발한 S1에서 출발한 게 마루인데 요 아래점에서 여기 경로차가 발생한 이후의 점에서 똑같이 마루가 출발할 조건이 뭐냐면 요 사이가 요렇게 한 파장이 딱 거주면, 다시 말하면 S2에서 출발했는데 마루야. 그리고 나서 한 파장이 구워지고 요 아래쪽에서 마루가 시작돼 버리면 결국에 람다일 때도 마루가 출발해서 마루가 도착하고 마루가 출발해서 마루 거쳐서 마루를 도착하니까 결국엔 2람다, 3람다 계속 어떻게 된다? 이럴 때는 보강 간섭이 일어납니다. 보강 간섭이 일어나니까 결국엔 뭐야? 밝은 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0, 람다, 2람다, 3람다 이걸 일반화시키면 m 람다라고 얘기해서 m 이꼴 이렇게 된다고 하죠. 또 경로차가 dl분의 람다가 요번엔 m 플러스 2분의 1 람다 해서 m 이꼴로 0, 1, 2, 3 요게 아니고 1, 2, 3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돼버리면 0 집어넣으면 요거 2분의 1 람다, 1 집어넣으면 2분의 3 람다. 다시 말하면 요 경로차가 마루에서 출발했던 게 이렇게 골이 되거나 또 마루에서 출발했던 게 한 파장 반, 그래서 마루에서 다시 골이 된다고 하면 이런 경로차를 보이게 되면 여기 위에 쪽에선 마루에서 출발했던 것이 여기서 마루 도착한다고 하면 아래쪽에서 출발한 것은 마루에서 출발했다고 S2에서 마루에서 출발했다고 하더라도 경로차를 끝나게 되면 골에서 출발하니까 같은 거리니까 여기서 골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항상 상쇄 간섭이 일어납니다. 상쇄 간섭이 일어나니까 이 부분에선 어떤 문이야? 바로 어두운 무늬가 되겠죠. 그래서 경로차가 어떠냐에 따라 그 점에서의 무늬가 밝은 무늬가 될 수도 있고요, 어두운 무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요 사이에 요 x 값이라고 하는 게 밝은 무늬부터 그 다음 밝은 무늬까지라고 얘기하는 요 값이라고 얘기하면 결국에 델타 x는 d L 람다가 됩니다. 여기서 람다가 이거 xg 이렇게 되죠. 그렇게 되면 요 x 값이 커지려면 요 x 값이 커지면 다시 말하면 보강 간섭이랑 상쇄 간섭 일어나는 그 무늬 사이 간격이
차이가 많이 나려면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파장이 길거나 그리고 L이 길거나 또 D값이 좁아지면 결국에 요 델타 X 요 간격이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 사이 간격이 커집니다. 그러다 보니 요 실험에서는 실험을 할 때 레이저를 쏴주게 되면 파장이 긴 빛이면 요게 더 잘 일어납니다. 파장이 긴 빛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야? 바로 빨주노초 파남보에게면 어떤 게 파장이 긴가요? 빨간색이 파장이 길죠. 그러다 보니 요 아래쪽을 봅시다.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제일 아래 게 빨간 거,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주황인가 노랑에 가까운 거, 위쪽에 있는 거 초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장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두운 무늬, 밝은 무늬 간격이 점점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멀죠. 요건 좀 더, 녹색은 좀 더 가깝고요. 이런 이유가 있고요. 그리고 요 L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슬릿과 스크린 사이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럴수록 어떻다? 요 밝은 무늬랑 그 다음 어두운 무늬, 밝은 무늬랑 간격이 커집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슬릿 사이를 좁게 하면 좁게 할수록 훨씬 더 요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가 더 넓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이중 슬릿을 이용하게 되면 흔히 빛의 파동성을 증명하는 실험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거 실험을 한번 교과서 문제를 한번 봅시다. 파장이 600나노미터인 레이저 빛을 슬릿 간격이 120 마이크로미터인 이중 슬릿에 비춘 후 1호부터 2m 떨어진 스크린에 간섭 무늬가 만들어지게 했다. 어두운 무늬 사이 간격은 얼마인가? 라고 얘기하면 간섭 무늬 간격은 좀 전에 했던 요거 델타 X죠. 델타 X는 D분의 L 람다가 됩니다. 그래서 L 값은 얼마라고 해서 2m였고요. 그 다음에 파장은 얼마였니? 파장은 60 나노미터죠. 곱하기 60 나노미터. 그 다음에 슬릿 간격이 120 마이크로미터입니다. 그러면 600 나노미터구나. 그럼 요거는 이건 계산의 그거죠. 2m 곱하기 600 나노미터는 600 그대로 써주고요. 밀리미터는 10의 마이너스 3승, 마이크로미터는 10의 마이너스 6승, 그리고 나노미터는 10의 마이너스 9승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분의 1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해주면 6이 12, 위에 거는 12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그 다음에 1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그러면 120 그러면 10 남고, 그 다음에 요거 날리면 10의 마이너스 3승이죠. 그러니까 얼마야? 10의 마이너스 3승이니까 10mm가 되겠죠. 그래서 10mm, 그러니까 10mm니까 1cm 간격으로 어두운 무늬, 밝은 무늬가 반복된다는 얘기고요. 스크린 중앙 밝은 무늬로부터 세 번째 밝은 무늬까지의 거리는 얼마인가라고 얘기하면 보자. 요거 어두운 무늬 간격이 10mm야, 1cm야. 그러니까 중앙이야. 중앙의 요거는 무슨 무늬? 밝은 무늬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색깔을 한다면 요게 어두운, 그 다음에 다시 밝은, 그 다음에 어두운, 밝은. 그런데 델타 X라고 얘기하는 게 결국에 뭐냐면 보자. 델타 X라고 얘기하니까 어두운 거에서 다음 어두운 거까지가 여기가 3cm야. 10cm, 10mm입니다. 10mm죠. 그러니까 중앙부터 몇 번째? 세 번째 밝은 무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니까 어떻게 되니? 요것도 하나 더 해야 되겠구나. 어두운 문제, 그 다음에 밝은 무늬가 되겠지. 그러니까 어두운 것부터 다음 어두운 것까지가 이게 10cm, 1cm야. 10mm니까 1cm야. 그 말은 밝은 데서부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니까 몇 cm? 3cm겠죠. 그래서 3cm 떨어진 위치가 밝은 무늬가 될 겁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